안녕하세요. 외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기업들의 소식 전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중국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애플의 소식인데요. 애플 역시 중국의 여파로 부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애플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번에 발표된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4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는데요. 특히 애플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시선이 다소 차갑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좋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다음 분기, 바로 4분기의 실적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숫자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당 1.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이 1.39달러였으니까 이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역시 895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892억 달러였으니까 이보다는 조금 나은 숫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애플이 요즘에 들어서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 바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혁신이 다 되었다. 더 이상의 새로운 모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 이를 구원해준 시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요. 아이폰 13부터 해서 이러한 애플의 스마트폰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는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이 손꼽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경쟁사인 화웨이에서 내놓은 메이트 60 프로의 인기 때문에 애플의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것은 최근에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더욱더 반영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국가 공무원들의 스마트폰으로 애플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한을 걸었다는 것, 이 역시 판매량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그리고 판매량의 실적이 약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요 2.26%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이 올해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발 부정적인 이슈가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에스티로더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과연 4분기 애플 실적이 정말로 좋지 않고 판매량이 부진하다면 이 애플의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등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업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자, 규제기관으로부터 굉장히 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구글도 있는데요. 특히 지금 다시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존입니다. 자, 규제기관에서요. 아마존이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다라는 것을 지적해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마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마존이 비밀 가격 인상 알고리즘으로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반독점 소송을 당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엔 비밀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인데요. FTC를 이끌고 있는 리나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유명해졌던 계기가 바로 아마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논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나칸 위원장과 아마존의 악연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그 위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FTC는요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아마존이 프로젝트 내시로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가격을 조장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은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3,307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올렸다라는 것이 FTC의 주장인데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 여러 상품이 있을 거고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아마존에서 최저가를 발견했을 경우 이 최저가를 발견한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아마존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용이 되는 이유는요. 조금 생각해보면 의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싼 가격을 올린 타 사이트에서의 물건을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무지 크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불리는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이 굳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벗어나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카드 결제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안에서 물건들을 사는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이 조금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 사용자들의 귀차니즘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아마존에서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용했다라는 점이 FTC가 분석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이유도 FTC에서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뭔가 숫자가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시점이 나올 때는요. 이러한 가격 조작을 잠깐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관심이 꺼진다면요. 그때 다시 가격을 올리면서 이처럼 아마존이 계속해서 부당한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프로젝트 내시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사안이고요. 이에 대해서 아마존도 과거 인정을 한 바가 있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FTC가 계속 조사해본 결과 이러한 알고리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 둘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이전에도 가격 경쟁력을 놓고 여러 가지 장난질을 했다라는 지적은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요 여러 차례 구사를 했었고 타 경쟁사들이 생존하기 어렵도록 여러 가지 숨을 조이는 전략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의 독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방망이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잘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마존이 가격을 인상하는 불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은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약이다 불리고 있는 식욕 억제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공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폭등 문제 그리고 수요 부족,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체중 감량제 판매가 급증하면서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덴마크 다국적 제약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인데요. 최근 이 기업에서 개발한 비만 치료제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궁금한데요. 또한 또 매출액도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굉장히 크고요. 아나운서님도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다이어트 약과 관련된 관심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기업이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이 있고요. 덴마크의 기업이 바로 노보 노디스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기업이 비만 치료제를 잘 만들고 판매가 급증하면서 매출 역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매출 역시 매우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가 바로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란 약은요, 지난 3분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34%나 급증한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위고비가 또 유명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죠. 가장 유명한 경영자 중에 하나인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위고비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 등을 통해서 무려 14kg을 감량했다라는 것을
트위터, 현재 X에 올리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만큼 인기가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너무 많고요. 생산을 해야 되는 공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여러 경쟁사들이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붙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비만 치료제로 처방되는 여러 제약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쟁사가 미국의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만든 제품은요, 마운자로라는 제품인데 이거 같은 약품 역시 3분기에 14억 달러치나 팔리면서 시장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요, 이 두 가지 약에 대한 시장 판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심도 무척 높은 상황인데 현재로서 위고비가 조금 발이 빠르다라고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 현지에서도 이 약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노보 노디스크는요, 현재 위고비를 복용하려는 사람들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고객들을 막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효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규 약을 복용하겠다라는 환자들을 체크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기존 고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시장을 더 확장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경쟁사가 더 많아지고 결국에는 약의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실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두 개 기업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실적은 정말 좋았고요. 이 덕분에 주가 역시 각각 4.66%와 3.3%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개의 기업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장을 늘릴 것이고 원자재를 확보하면서 시장의 영향력을 키워가겠다. 그리고 이러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한 너무 커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약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려 700% 이상 급증한 노보노디스크의 3분기 매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픽미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글로벌 기업 이슈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